여러분들이 만약 평생 딱 한 가지 코인만 사서 모을 수 있다고 하면 어떤 코인을 사 모으실 건가요? 당연히 대장 코인인 비트코인을 사겠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이더리움을 모으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사람마다 의견이 다양할 겁니다. 근데 사실 정답지는 나와 있습니다. 바로 XRP. 리플을 모아나가야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단언컨대 가까운 미래에 리플은 10,000원을 넘어 100,000원까지 도달할 것이고 결국엔 비트코인의 자리까지 넘어서게 될 것입니다. 왜 비트코인의 유일한 대항마가 리플인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고 영상 시청하세요. 요즘 이런 질문들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왜 금융 엘리트들은 XRP를 쓰려고 하나요? 다른 코인을 쓰면 안 되나요? 금융 엘리트들이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리플이 아닌 다른 코인 쓰겠다고 하면 어떡하나요? 금융 엘리트들이 XRP를 쓸 수밖에 없는 이유는 XRP가 대체 불가능한 유일무이한 화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를 지금부터 함께 탐구해 보시죠. 일부 구독자분들은 이런 의문을 제기하셨습니다. 비트코인이 화폐 역할을 하기는 어렵다는 건 알겠어. 비트코인은 느리고 수수료가 비싸고 인프라 호환성도 없고 근데 왜 금융 엘리트들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코인 중에서 굳이 XRP를 쓰려고 하나요? XRP보다 TPS가 더 빠른 코인도 많지 않을까요? 아발란체 쓰면 안 되나요? 체인링크 쓰면 안 되나요? 온도 쓰면 안 되나요? 파이코인 쓰면 안 되나요? 네, 너무 좋은 질문들입니다. 하지만 이런 질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브릿지 통화에 대한 개념이 아직 낯설기 때문입니다. 금융 엘리트들이 XRP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리고 그 어떤 코인도 XRP를 감히 대체할 수 없는 이유는 XRP가 설계부터 목적까지 브릿지 통화로 만들어진 세상의 유일한 자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브릿지 통화란 무엇일까요? 브릿지 통화는 단순한 코인이 아닙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는 신금융 시스템화에서 브릿지 자산이라는 게 왜 필요한지에 대해 먼저 이해를 하셔야 합니다.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일단 거래에는 공통어라는 게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인과 아랍인이 만나서 대화를 한다고 쳐봅시다. 대화를 하는데 나는 한국말로만 얘기하고 있고 상대방은 아랍어로만 얘기를 하고 있으면 대화가 안 되겠죠. 이럴 때 대화를 하려면 통역사가 있어야 합니다. 통화 또한 마찬가지인데요. 달러, 유로, 엔화, 원화, 위안화 이 화폐들은 각각 다른 발행 주체와 규칙, 가치 단위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을 직접 교환하려면 모든 통화상을 각각 맞춰야 합니다. 전통적인 환전은 은행이 모든 과정을 처리하는 것이지만 디지털 시대의 암호화폐 환전은 거래소별 상장 통화상에 따라 가능한 경우가 있고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통화상을 맞춰야 한다. 이 말이 되게 생소하게 들리시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바꾸려는 통화가 서로 거래가 가능해야 하는데 거래소에 직접 교환 가능한 통화상이 없으면 중간 통화를 거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코인을 수합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클레이 코인을 쿼닌으로 수합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클레이 쿼닌이라는 통화상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직접 통화상이 없는 경우엔 브릿지 역할을 하는 통화를 거쳐야 합니다. 예를 들면 USDT처럼요. 자, 그렇다면 USDT나 USDC 같은 스테이블 코인으로 통화상을 맞춰서 수합이 가능한데 XRP 같은 브릿지 자산은 왜 필요한 것일까요?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하면 국경 간 결제도 스위프트망을 거치지 않고 스테이블 코인으로 직접 보낼 수 있는 건 아닐까요? 하지만 스테이블 코인을 이용한 송금에는 여러 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는 네트워크 확장성 및 가스비입니다. 예를 들면 이더리움 기반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한다고 할 때 가스비가 너무 비싸고 확장성이 떨어집니다. 특히 기업 간의 대규모 송금을 할 때는 속도와 비용 문제가 크게 발생합니다. 두 번째는 유동성 및 거래상이 매우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트론 기반의 USDT에서 이더리움 기반의 USDC로 수합할 때 거래상이 없어서 서로 직접 수합이 불가능하거나 중간 경로가 필요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XRP 같은 브릿지 역할을 할 중립 자산이 필요해집니다. USDT 같은 스테이블 코인은 거래소에 통화상이 있을 경우에만 수합이 가능한 것이고 XRP는 거의 모든 통화와 연결이 가능한 브릿지 자산입니다. 세 번째 한계는 글로벌 중립성과 규제 이슈입니다. XRP는 특정 국가에 귀속되지 않으며 ISO 2002 국제 메시징 표준을 따릅니다. 즉 BIS, IMF 등의 기준에 맞춘 규제 적합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스테이블 코인은 미국 중심이거나 혹은 민간 발행으로 인한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있습니다. 글로벌 표준에 부적합하다는 것이죠. 즉 스테이블 코인으로 송금이 가능한데 XRP가 왜 필요하냐는 질문은 계산기가 있는데 왜 컴퓨터가 필요하냐는 질문과 비슷한 말인 것입니다.
CBDC 시대가 오면 CBDC, USD, CBDC, 원화, CBDC, 엔화 등 이런 식으로 화폐들을 다 연결하려면 모든 통화상을 다 개발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에 통화상이 수천 개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100개의 스테이블 코인이 있다고 하면 무려 4,950개의 거래상이 필요합니다.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나요? 그런데 XRP 하나만 있으면, XRP 하나만 브릿지로 쓰면 모든 통화를 다 통합할 수 있습니다. XRP 하나로 이 모든 것을 다 해결할 수 있습니다. 즉, XRP는 태생부터 디지털 스위프트입니다. 스테이블 코인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XRP의 필요성은 더 커집니다. XRP 없이 스테이블 코인으로 글로벌 수합 구조를 만든다는 것은 인터넷이 없는데 이메일을 만들겠다는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IMF와 BIS가 중립적인 브릿지 통화가 필요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IMF는 2022년에 발표해서 CBDC 간에 직접 호환은 어려우며 브릿지 자산 혹은 플랫폼이 필요하다고 명시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으시겠죠. XRP가 브릿지 자산인 거 알겠는데 그럼 브릿지 자산으로 XRP 말고 다른 거 쓰면 되는 거 아닌가요? 금융 엘리트들이 XRP 말고 다른 코인을 브릿지 자산으로 쓰겠다고 또 만들면 어떡하나요?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신금융 시스템화에서 세계 단일 화폐로 채택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의 조건이 있습니다. 세계 단일 화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만족시켜야 하는 6가지의 조건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은 실시간 결제와 정산이 동시에 가능한가입니다. 기존 금융 시스템은 결제와 정산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해외 송금을 하게 되면 돈은 나갔지만 실제 입금까지는 2일에서 5일이 걸립니다. 글로벌 통화는 실시간 환전 및 실시간 이동이 필수입니다. 정산이 느리면 시스템 전체의 시간 지연과 리스크가 누적됩니다. 반면 XRP는 3초에서 5초 정도면 결제 및 정산이 완료됩니다. 두 번째 조건은 수수료가 거의 0원에 가까운가입니다. 수수료가 1%만 돼도 글로벌 송금 규모에서는 수백억 달러의 낭비가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스위프트에서는 건당 수십에서 수백 달러의 송금 수수료가 발생하고 이더리움 네트워크는 피크시 가스비가 수십에서 수백 달러에 달합니다. 반면 XRP는 0.001 XRP의 고정 수수료로 초수액 결제부터 수조원까지 동일한 수수료로 가능합니다. 세 번째 조건은 기존 중앙은행 시스템과 직접 연동이 가능한가 인데요. 즉, CBDC 브릿지로서의 호환성입니다. 앞으로 세계는 국가별로 서로 다른 CBDC를 발행할 예정입니다. 미국은 RLUSD, 유럽은 디지털 유로, 한국은 원화 CBDC. 이 통화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CBDC 프로토콜, 메시지, 합의 방식이 다 달라서 직접 호환은 불가능합니다. XRP는 중립 통화로서 CBDC와 CBDC 간의 연결이 가능하며 이미 RLUSD와 XRP 레저 연동 실험 중입니다. XRP는 각기 다른 CBDC 통역사 역할이 가능합니다. 네 번째 조건은 법적 기술적인 제어가 가능하면서도 투명성 확보가 가능한지입니다. 세계 단일 화폐는 금융 규제의 중심에 있어야 합니다. 불법 자금, 테러 자금, 자금 세탁을 추적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정부나 기관이 법적으로 개입 가능한 기술적 장치 또한 있어야 합니다. XRP 레저는 공개 원장 기반이면서 리플넷은 기관 제어 및 허가형 노드 구성도 가능합니다. 다시 말해서 프라이버시와 규제 준수를 동시에 충족하는 하이브리드 구조인 것입니다. 다섯 번째, 세계 단일 화폐의 조건은 ISO 2002 메시지 표준에 내장될 수 있는가입니다. ISO 2002는 스위프트를 대체할 글로벌 금융 언어로 중앙은행, 상업은행 모두 이것을 써야 통신이 가능합니다. XRP는 ISO 2002의 대장이라는 것을 수차례 말씀드렸습니다. 마지막, 세계 단일 화폐가 되기 위한 조건입니다. 국가 간의 송금 대차 대조를 원자화 수준으로 처리가 가능한지입니다. 대차 대조는 은행 간의 거래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검증하는 프로세스입니다. 전통적인 방식은 수작업 및 일괄 처리로 오류나 지연 그리고 비용이 발생하지만 세계 단일 화폐는 초당 수천 건 이상의 거래를 자동, 대조 및 정산이 가능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단 한 치의 오류도 허용할 수 없습니다. XRP 레저는 트랜잭션 불변성과 정확성이 내장되어 있고 원자적 정산 기능을 제공합니다. 금융사 실사용 레벨에서 정산 속도 및 정확성을 이미 입증하였습니다. XRP는 이 모든 조건을 이미 만족하고 오직 이를 위해서 만들어진 화폐 코인입니다. 그러면 금융 엘리트들이 다른 코인을 채택해서 브릿지 자산으로 사용하는 시나리오는 가능할까요?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신금융 시스템은 단순한 민간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IMF, BIS, 연준, 세계은행, 중앙은행 네트워크의
백엔드 시스템을 위한 인프라입니다. XRP는 수년간의 기관 테스트를 거쳐서 이 시스템에 이미 녹아들었습니다. 만약에 이를 갑자기 바꾼다는 것은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를, 그러니까 떠있는 비행기의 엔진을 공중에서 주행 중 교체하자는 말과 같습니다. IMF 보고서, CBDC 샌드박스, ISO 2002 내부 문서 등의 XRP 레저가 계속 등장하는 이유는 XRP가 몰래 준비된 기반이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금융 엘리트들은 애초에 XRP를 세계 단일패로 설계했습니다. XRP는 태생부터 신금융 시스템의 왕으로 태어났습니다. 그 정황들을 함께 살펴보면요. 첫 번째로 XRP는 처음부터 금융 시스템 내의 통화 간 연결이라는 명시적인 목적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브릿지 통화라는 말은 단순한 송금 수단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인프라의 연결자라는 의미입니다. 리플은 태생부터 세계 통화 간 정산의 중심을 목표로 삼고 있는 코인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XRP의 코드 설계는 3초 이내에 송금이 되도록, 그리고 0.001 XRP의 고정 수수료가 들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정도의 스펙은 단순 결제용이 아니라 초당 수천 건의 글로벌 트랜잭션을 처리할 수 있도록 설계가 된 것입니다. 특히 이 정도의 작은 고정 수수료는 거시경제 규모의 송금을 염두에 둔 구조입니다. 코드 자체가 전 지구적 브릿지 기능의 경제성, 속도, 확장성을 보장하도록 짜여 있습니다. 이런 설계는 단순한 민간용이 아니라 중앙은행급 인프라 요구사항에 맞춘 사양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리플넷은 수백 개의 은행과 ODL 유동성 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수백 개의 은행과 결제 기관이 참여한 리플넷은 실질적으로 신금융 시스템의 전초 테스트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ISO 2002에 가장 먼저 통합된 디지털 자산 중 하나입니다. ISO 2002는 2025년까지 전 세계의 금융기관이 강제 도입하는 메시지 표준인데 XRP는 암호화폐 중 최초로 이 표준에 통합되었습니다. 다섯 번째 증거는 RLUSD, 즉 미국형 CBDC와 XRP 레저가 연결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즉 미국의 디지털 통화, 인프라와 XRP의 기술 및 정책적 결합이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XRP를 연결자로 전제한 시스템 설계가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XRP의 설계자인 아서 브리토와 데이비드 슈어처의 출신과 배경입니다. 아서 브리토는 암호 보안 및 국가 시스템 구조에 정통한 인물입니다. 데이비드 슈어처는 디지털 통화 시스템과 보안 시스템의 핵심 구조를 설계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그냥 단순한 개발자가 아닙니다. 괜히 아서 브리토가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이들은 국가급 네트워크 설계를 이해하고 주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즉 XRP는 기관용 글로벌 인프라 설계자들에 의해 설계된 디지털 금융의 핵심입니다. XRP는 우연히 쓰이게 된 자산이 아닙니다. XRP는 처음부터 설계자도 코드도 생태계도 세계 단일 화폐를 향해서 정교하게 짜여져 있습니다. 대부분의 코인들은 기능을 중심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디파이, NFT, 다오, 스테이킹, 스마트 컨트랙트. 각자의 기술적 차별성은 있지만 대부분은 그냥 암호화된 가치 저장 수단이지 진짜 화폐의 구조를 담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신금융 시스템에서 쓰일 세계 단일 화폐는 이더리움처럼 무겁지도 솔라나처럼 불안정하지도 비트코인처럼 느리지도 않아야 하며 USDT처럼 규제 불확실성에 흔들리지도 않아야 합니다. 다른 그 어떤 암호화폐도 시대 흐름의 일부일 수는 있지만 시스템의 핵심 브릿지는 될 수 없습니다. 신금융 시스템은 기술이 아닌 권한이 연결된 네트워크입니다. 가장 오래, 가장 조용히 준비한 자산입니다. 오늘 영상을 단 한마디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세계 단일 화폐는 결제도 정산도 환전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수천 개의 은행이 함께 써야 비로소 진짜 네트워크 효과가 발생합니다. 이것을 전부 만족하는 자산은 단 하나입니다. XRP. 바로 리플이 유일무이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눌러주시면 더 유익한 정보 가지고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